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7일 코멘트입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들은 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단기 지출 법안에 대한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한 것보다 짧은 기간인 4주 동안만 자금을 연장할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소식에 의하여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금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1등을 달리고 있고, 한국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9개로 2등을 달리고 있고, 일본은 3등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부상 없는 선전을 기원합니다. CEO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7%까지 갈 수도 있다고 아주 비관적인 예상을 했던 JP 모건은 내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장으로 호주, 일본과 인도를 선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월 18일부터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원화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숙박 사건의 집중 수사를 10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을 시켜서 관광객에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야간 시간에 소음을 내고 음주와 쓰레기까지 투기하면서 주위의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트립닷컴에 의하면 10월의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예약이 작년 동기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를 했으며, 한국행 항공 예약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8%가 성장을 했으며, 호텔 예약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02%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평균 한국 체류 기간은 7일 정도라고 합니다. 오래 있네요. 중국은 오늘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미디어 프리덤 인 홍콩이란 제목으로 영국이 주최하는 행사에 구속이 되어 있는 지미 라의 아들인 세바스티안 라이가 참석을 하면서 이 모임을 보이콧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6개월 전에 그룹의 해체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분리되는 계열사인 물류업체인 차이나우를 홍콩에 상장할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69.5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는 상장을 한 후에도 50% 이상의 지분은 가질 거라고 합니다. 태국의 화폐가 올해 들어 달러 대비 4.7%가 약세가 된 태국의 수출은 전 세계 수요가 약한 가운데도 8월에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예상외로 증가했습니다. 8월의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2.6% 상승을 했고, 7월보다는 9.7% 늘어났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으로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은 예산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난민 수용 비용을 중단하기 위해서 주정부에 할당하는 연방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독일로 들어왔으며, 독일의 16개 연방정부는 내년에 난민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방 자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을 구매자에게 과도한 가격을 청구하고 경쟁을 억제하고 온라인 마켓 서비스를 활용한 혐의로 올해 들어서 4번째나 고소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디트로이트로 간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디트로이트의 교외에 있는 12일째 파업 중인 GM 공장을 방문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구조적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의 강화 요구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도포에는 2023년 분기 배당 종목 및 주당 배당금의 추이가 나온 도표를 참고를 했으며, 3분기 예상 배당 수익률만 놓고 봐도 SK텔레콤이 나쁘진 않다고 보이며,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비교적 높은 모습입니다. 단 이들 주식의 주가의 움직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가는 빠지고 배당이 많이 받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카페에는 두 손으로 해저를 걸어다니는 멸종 위기종인 점박이 핸드피쉬가 최근 호주에서 18년 만에 발견됐다고 했으며 그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코멘트 서비스도 중단하며, 코멘트는 10월 4일 날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유튜브에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 관한 재미난 내용들을 올릴 예정이며, 혹시 금융시장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코멘트를 쓰고 유튜브에도 올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